쇼테판 츠바이크의 책 광기와 우연의 역사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적인 순간이 닥치면 하루 만에 혹은 1시간 만에 심지어는 단 1분 만에 훗날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한 순간은 개인의 삶에서도 드물고 역사에서도 드물다. 나는 몇 개의 별처럼 빛나는 순간들을 기억해보려 한다. 부질없이 지나간 세월 속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별의 순간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별의 순간이 온다면 놓치지 않고 잡아내야겠죠. 어떤 때에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올 여러분의 별의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댓글 사연과 신청곡도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관악 FM 그리고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함께하는 청소년 종합상담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12월 21일 수요일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복숭아 DJ 복디 임민경입니다. 오프닝에서 별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 표현이 사용되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별의 순간이라는 멋진 표현으로 전해드렸지만 누구에게나 특별하고 중요한 순간은 늘 있어 왔습니다. 하루하루를 내 인생을 부질없다 여겨버린다면,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면 별의 순간이 내게 도래했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없겠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그 순간은 단 한순간만은 아닐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별의 순간, 다가올 별의 순간은 어땠으면 하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유튜브 댓글 또는 더보기란 링크에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만의 일상 이야기 적어주시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는 관악 FM과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함께 청소년과 학부모분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직접 사연 듣고 상담도 해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방송 중간중간마다 퀴즈가 나갑니다. 실시간 댓글로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잘 듣고 계시다가 실시간 댓글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퀴즈 바로 나갈게요.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과거, 현재와 함께 시간을 구분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현재 다음 시간대로 앞으로 올 때, 그리고 발화 순간이나 일정한 기준적 시간보다 나중에 오는 행동, 상태 따위를 나타내는 시제를 뜻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미련, 2번 미소, 3번 미래. 1번 미련, 2번 미소, 3번 미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란에 적어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윤하가 부릅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게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흩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게 목표에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흩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게 목표에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관악구에서는 FM 라디오 100.3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관악 FM 이용하시면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처음이라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방송됩니다. 유튜브에서 청소년은 처음이라 줄여서 청처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주소창에 bit.ly/하고 사연 보내기 검색하셔서 사연 보내주세요. 유튜브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번거로우시더라도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의 마음으로 별다방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댓글도 언제나 열려있으니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 청소년 이슈와쇼 시간에는 청소년부터 전 나이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자세한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박가릉 인턴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독감도 그렇고 코로나 확진자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방역 수칙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 소식 전달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2년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추가 접종 집중 기간은 올해 11월 21일 월요일부터 이제 마지막 날 12월 31일 토요일까지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접종 대상별로 알려주세요. 네, 먼저 전체 추가 접종은 기초접종 1, 2차 접종을 완료한 12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으로 특히 60세 이상이시거나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는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3, 4차 접종 완료자도 접종 대상자로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추가 접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추가 접종은 위탁 의료기관의 사전 예약 또는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받아왔던 접종 방법과 동일하고요. 사전 예약은 온라인 누리지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전화 예약은 코로나19 통합 콜센터 02-879-7582 또는 질병관리청 1339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하시면 가능합니다. 또한 당일 접종은 사전 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백신 보유 여부 확인 후 현장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추가 접종이니까 전 접종과 얼마나 좀 차이가 나야 하는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접종 간격은 최소 90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 90일이 경과한 분이면 접종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의 경우에는 격리 기간이 종료되고 이제 증상이 호전되면 접종이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자연 면역을 고려하여 3개월 후 더 연기한 후에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접종 백신과 관련해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백신을 맞게 되는 건가요? 네. 오미크론 대응 이가 백신 3종인데요. 모더나 BA1, 화이자 BA1, 화이자 BA45를 접종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mRNA 백신 접종 금기나 연기 대상자 그리고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치 않은 경우에도 유전자 재조합 백신,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등으로 대체해서 접종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요. 12세부터 17세 청소년들은 화이자, 노바백스 백신만 활용 접종을 받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3, 4차 접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3, 4차 7월부터 진행되었던 이 접종들은 12월 16일까지 이제 사전 예약하셨던 분이나 당일 접종했던 분까지만 가능히 했고요. 12월 17일부터 3, 4차 접종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아 연령층의 코로나19 예방 접종도 알려주세요. 네, 소아 연령층 만 5세부터 11세까지 소아이고요. 그래서 10년생부터 17년생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상은 자율 접종으로 가능한데 단 면역 저하자나 당뇨 비만, 호흡기 질환을 가진 소아 고위험군은 적극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소아 연령층은 어떤 종류의 백신을 맞나요? 소아 연령층은 오로지 화이자 백신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아, 소아용 백신이 있는 거군요. 네. 네, 아무래도 접종 간격도 좀 차이를 더 둘 것 같아요. 네. 소아 예방 접종은 오히려 8주 간격, 56일 간격으로 1, 2차 접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소아 접종만은 온라인 사전 예약을 무조건 한 후에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 동반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아 연령층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관내에 위탁 의료기관 정해져 있나요? 네, 소아 접종만 관내 이제 위탁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8개소가 지정돼 있어서 저희 유튜브 화면을 보시면 네, 저희가 8개소 이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더 자세한 분들은 라디오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보건 의료기관이나 사전 접종, 사전 예약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거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막 화면에 나오네요. 네. 이거를 검색하시려면 어디로 알아보면 된다고요? 네, 관악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요 위탁 의료기관이 다 띄워져 있고요. 그리고 사전 예약 홈페이지 바로 연결된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장 편하게는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잖아요. 저희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제대로도 알고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예약도 하시면 되겠고요. 안전하게 코로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식 박가령 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놀아가 보겠습니다. 캔디 NCT 드림이 부릅니다.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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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여자들과 비교했지 자꾸만 깨어지는 화상 속에 혼자서 울고 있는 초라하게 갇혀버린 나를 보았어 너도 날 거야 너도 날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랑하는 걸 그래 그렇지만 내 맘속에 너를 잊어갈 거야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며 널 향한 마음을 이제는 굳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더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지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다 보며 내게 하늘이 열려있어 그래 그래 너는 내 앞에서 있고 그래 다른 연인들을 키스를 해 하지만 항상 나는 너의 뒤에 있어야만 해 이제 그만해 나도 남자 돼 내 마음 너도 알고 있는 걸 알아 그래 이제 나도 지쳐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내게 하늘이 열려 있어 그래 그래 너는 내 앞에 서 있고 그래 다른 연인들은 키스를 해왜 난 너의 뒤에 있어야 할까 햇살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 모든 게 다 변한 거야 널 향한 마음도 그렇지만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며 널 향한 마음을 이제는 굳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더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지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다시 널 사랑한다고 했지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다시 너 혼자 아냐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2020년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장유리 양은 운동을 하러 아파트 단지에 있는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유리 양의 옆에는 아빠가 함께 계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헬스장에서는 유리 양의 출입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보호자가 함께 있어도 안 되냐고 물었지만 보호자가 있든 없든 안 된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노키즈존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리 양은 이러한 경험에서 그치지 않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바꿔보려는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청소년이 알고 싶다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소년이 알고 싶다는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철홍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성대모사가 깊이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런데 말입니다를 2번 넣었습니다. 이게 반전이 2번 있어가지고요. 아, 네, 좋습니다. 그 반전을 만드신 분을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특별한 한 분이 또 계세요. 우리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우리 청소년 방송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유리 양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송으로 설레는 또 복디님이 복숭아 DJ이신 만큼 요즘에 저희 거의 모두에게 토끼로 통하고 있는 청소년 살짝 늙은 어린이 14살 장예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냥 술술 나옵니다, 유리 양은. 그러니까 사실 그 관악 FM의 다른 방송에 DJ를 하고 있죠. 그 방송 소개 조금 해주실래요? 방송 제목하고 언제 방송하는지. 홍보해야죠. 이런 데 나왔으면. 제가 또 인권지킴이단의 다른 단원 전화진 보좌관님하고 같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 저의 방송은 1318 라디오는 내 친구로 화요일 밤 10시에 이제 관악 FM 어플 100.3MHz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들으신 김에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 화요일이면 어제였네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지나갔고 다음 네. 주 화요일 밤 10시죠? 10시. 예, 10시에 관악 FM 100.3MHz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뭐 홍보가 완벽합니다. 100.3MHz 뭐 관악 FM 어플 중요한 거 다 나왔거든요. 우리 유리 양 말씀 들어보시고 꼭 방송도 함께 들어주시고요. 사실 저희 방송 작년부터 함께 해주셨던 분들은 유리 양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는 여러 번 출연했는데 청초라에는 지금 처음인지 정확히 저도 기억이 사실 잘 안 나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잘 지냈어요?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왔듯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318 라디오를 난생 처음 겪어보는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몰아닥치는 온갖 시험들과 또 교회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 활동들이 갑자기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일들이 확 많아져서 이제 아까 운영한다고 했던 1318 라디오는 내 친구 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많은 이런 방송 관련 활동들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저는 제 삶의 이유들 중에 좀 큰 부분을 차지하던 요소가 사라지니까 정말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생각이 많이 나고 무의식 중에 다음 주 대본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 금단 증세가 조금씩 오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제가 질문지를 유리 양한테 어제 보내줬는데 네. 그냥 뭐 할 말을 다 써올 필요는 없고 그냥 조금 생각만 해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딨죠? 카메라 어딨죠? 대본을 그러니까 이게 저희 방송 전체 대본이 아니에요. 유리 양이 본인이 할 말만 이만큼 써온 겁니다. 아, 아니 근데 1318 라디오 잠깐 중단했다 그랬는데 다음 주에는 방송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1월 달부터 저랑 함께 방송하고 있는 전하진 씨하고 날짜를 맞춰서 같이 녹음을 해서 총 방송이 나가는 거는 1월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1월부터 들으시면 되겠네요. 화요일 오후 10시 관악 FM. 아니 근데 아마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유리 양이 딱 방송국에 오시면 정말 열심히 성실히 막 대본을 적으세요. 뭐 맞아요. 새로운 질문이 있나 뭐 본인의 어떤 대사 같은 것도 체크하시고 하는데 이게 바로 DJ의 어떤 전문성이 아닐까. 네, 프로 방송인이죠. 유리 양은. 우리 유리 양을 좀 자랑을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센터장님, 오늘은 특별 게스트도 있고 청알도 평소와는 좀 다른가요? 네, 제가 평소에 청소년이 알고 싶다 진행할 때는 이제 뭐 자료를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사실 저희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진행한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해서 이제 제가 혼자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활동을 진행한 우리 인권지킴이 단원 청소년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우리 유리 양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잖아요. 코너 시작할 때도 살짝 이제 성대모사와 함께 전달해 주셨는데 유리 양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하니까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저의 이제 인권 지킴이단으로서의 활동의 계기가 된 이 사건은 때는 바야로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거의 집에서만 있다시피 하던 그때 기본적으로도 굉장히 덩치가 있던 약간 여자 마동석 느낌의 체형이었던 저는 급격히 줄어든 운동량에 비해서 운동량이 비교적 많을 때와 별다를 것 없이 그대로인 식사량으로 급격히 불어난 체중에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살에 파묻혀버리겠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의 헬스장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보호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헬스장에 출입을 제한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약간의 반전으로 같은 헬스장에 비슷한 시기에 방문했던 저와 1살 차이에 본인도 사실 제 출입을 제안했던 트레이너분께서 얘기하신 나이에 굉장히 미달하는 옆동 언니도 보호자를 동반한다고 하니까 헬스장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사실 헬스장 나이 제한도 저한테는 보호자 유무 상관없이 안 된다고 하더니 옆동의 언니는 된다고 하고 정확히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다 싶기도 하고 사실 그때는 인권의식도 거의 없던 때라서 아쉽네 못 들어간다고 하네 하고 말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제 인권 침해 사례로 분류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우리 유리 양이 말하니까 일단 사안이 그래도 중이 다뤄야 할 텐데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아까 여자 마동석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지금 좀 예.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으니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헬스장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셨고 헬스장뿐만이 아니라 식당, 카페 중에서도 노키즈존이 많아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키즈존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유리양도 이제 뭐 운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헬스장 그것도 본인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헬스장을 갔는데 이용을 못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밖에 이제 카페나 식당이 노키즈존인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에 외출을 하려고 해도 갔다가 이렇게 헛걸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노키즈존이 많아진다는 거는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점점 더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아동들도 뭐 여가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럴 권리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와 시설이 점점 부족해진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뭐 몇 살이 안 됐다는 이유로 그 아예 이용을 원천적으로 거부당하는 이런 경험 자체가 그 아동들에게는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나 좀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본인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어리다라는 그런 본인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렇게 거부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좀 자라는 과정에서 또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나이가 어리다 그런 이유만으로 좀 배제해도 된다, 거부해도 된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사람을 어떤 이유로 차별을 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좀 심어지게 될 수가 있어서 네. 그것도 좋지가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금 이제 공식적으로 권고를 한 게 있는데 그 어떤 이탈리아 음식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13세 이하 아동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와 함께 이용을 하려던 부모님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영업의 자유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영업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특정한 집단, 여기서 이제 13세 이하 아동이었죠. 네. 특정한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 이용해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이 돼야 한다. 하지만 이 식당이 뭐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소도 아니고 또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상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3세 이하 아동은 무조건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할 만한 어떤 합리성, 합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못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권위원회에서는 좀 영업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예 아동을 못 들어오게 할 것이 아니라 뭐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 대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제시한다던가 뭐 이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라는 걸 미리 제시를 하면서 실제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뭐 퇴장 요구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인권위원회는 강제력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법적 강제력은 없는 권고이기는 합니다. 네. 이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관련된 활동을 했죠. 작년에도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또 이제 세상에 나쁜 청소년은 없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겪은 인권 침해 사례들을 나누고 또 세상에 알리는 그런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활동했던 거 방송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세나청 시즌2 7화 또 세나청 시즌2 11회를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올해 한 활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제 좀 그 노키즈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한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노키즈존은 나빠요. 뭐 노키즈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비판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었지만 또 이제 사장님들의 고충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사실 있잖아요. 네. 물론
그 노키즈존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무조건 안 돼요라고 하면 사장님들 입장에선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서 조금 저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노키즈존에 대해서 어떤 걸 하기보다는 좀 그 아동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을 찾아서 좀 칭찬을 해주자, 좀 인증을 해주고 홍보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좀 그 지역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이제 그 아동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아동친화 사업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는데요. 이 네. 아동친화 사업장은 이제 업종을 아까 이제 유리양이 겪은 거는 헬스장이지만 이제 좀 더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는 식당 카페 이런 쪽이라서 식당 카페 업종에 대해서 이제 아동친화 사업장을 좀 선정을 하기로 했고 이제 그 인증을 받으려면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을 이제 우리 인권지킴이 단원 청소년들과 함께 만들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식당 카페들을 찾아가서 이 인증 기준을 그 충족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충족한 그 식당 카페들의 인증서를 드리고 그 좀 지역사회 홍보도 해드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유리양이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나요? 저희 관악구 청소년 인권지킴이단은 작년에 활동을 빌미로 삼아서 대박 히트를 쳤었던 또 제가 실제로 겪은 조금은 신선한 인권침해 사례를 다루며 우리 구 관악구를 바라보니까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문득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노키즈존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의 이용을 무조건적인 제한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런 곳이 너무 많은 모습에 한층 더 깊이 들러보니까 아동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그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고 느껴서 동네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또 다른 사업장들도 인증받은 이 사업장들을 동기를 부여받아 아동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카페 등의 이런 사업장의 수가 증가하는 것 또한 노려보며 아동 친화 사업장을 인증하여 보기 위함에서 이런 아동 친화 사업장 인증 기준을 만들고 직접 사업장을 돌아다녀 보면서 이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충족하는 곳은 아동 친화 사업장으로 인증하였습니다. 네. 유리양은 2년 연속으로 어쨌든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 활동을 참여하게 됐는지 일단 그 시작도 좀 궁금하고요. 작년에는 어떻게 참여했고 올해 다시 참여한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작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그냥 교회 활동이 좋았어요. 선생님한테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오셨군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라고 권유를 해주시니까 뭐라도 저는 활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라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 넣어본 게 인권지킴이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제가 인권지킴이단으로서 2년차 활동을 하게 그렇게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아름다운 이 세상에도 피해갈 수 없었던 좀 결함들이 메꾸기 위함에 가장 큰 요인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사실 제 삶에 가진 목표들 중에 가장 큰 목표이자 이유였어요. 내년에도 만약 인권지킴이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이 활동에 제 영혼을 바치겠습니다. 와. 네, 내년에도 또 활동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2년 정도 했으니까 내년에는 할까 말까 조금 솔직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유리양이 하자고 해서 내년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아동 친화 사업장 인증을 하려면 아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제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거에서도 벌써 놀랐어요. 아, 그러네. 진짜 기준이 필요하겠네 싶었거든요. 어떻게 좀 만드셨어요? 네, 이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직접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뭐 그 흔히 얘기하는 아동의 나이는 지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으로는 아동이긴 한데 네. 어쨌든 좀 더 어릴 때
그 겪는 일들이 많잖아요. 노키즈존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좀 더 어렸을 때에 식당이나 가게에 갔을 땐 이런 좀 불편함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은 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기준들을 쭉 뽑아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인권지킴이단 활동이 또 여기 홍보해드려야 되는데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네. 예,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에서 이제 활동 비용도 주시고 이제 자문도 해주시는데 거기 이제 인권 전문가 자문위원분들이 계세요. 그 자문위원분들께 이제 기준 저희가 만든 거를 보내가지고 좀 자문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또 좀 수정도 하고 다듬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기준을 만들게 되었고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는 유리 양이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저희 관악구 청소년 인권지킴이단은 주로 아동 청소년이 의도치 않게 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의도적으로 당하는 인권 침해 사례들을 종식시키는 데 또 초점을 맞춰서 있기 때문에 인증 조건 또한 굉장히 아동 친화 사업장으로 적절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판별하기 위한 질문들로 주로 구성했는데요. 저희가 정한 인증 기준은 크게 보면 총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는 제가, 나머지 2가지는 우리 민철홍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저희 관악구 청소년 인권지킴이단이 지정한 아동 친화 사업장 인증 기준, 그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가능하다입니다. 이건 정말 아동 친화 사업장이라면 갖춰야만 하는 정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노키즈존이어서는 당연히 아동 친화 사업장이 아니겠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이용을 네. 막지 않는다. 그러네요. 이것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조건은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다입니다. 아동 친화 사업장이라면 두 번째 기준 또한 당연히 충족해야겠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손님이 반찬 등을 직접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경우 셀프바 즉 셀프 서비스 코너의 높이가 100cm 이하이다. 또 의자의 높이는 50cm 이하이며 식탁의 높이는 80cm 이하이다. 또 메뉴에 한국어로 된 표식이 있다. 현금 결제가 가능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요 세부 기준 4가지 유리 양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식당에 보면은 그 종업원분들이 다 서빙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제 손님들이 직접 가가지고 뭐 물도 떠오고 반찬도 떠오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셀프 서비스 코너라고 부르죠. 근데 떠오는 그런 셀프 서비스 코너의 높이가 너무 높게 되면 이제 키가 작은 이제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져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셀프 서비스 코너가 있는 경우 높이가 100cm 이하다라고 했는데 이 100cm라는 기준은 일반적인 식당 가서 셀프 서비스 코너 높이 보면은 100cm 정도가 돼요. 그래서 특별히 높게 만들지 않았으면 이제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뭐 정말 키가 작은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높을 수가 있긴 한데 우리 인권지킴이단 청소년들이 조금 더 어렸을 때의 뭐 키나 뭐 손이 닿는 높이 이런 거를 고려를 해봤을 때 저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의자의 높이, 식탁의 높이 이것도 뭐 의자 50cm 이하, 식탁 80cm 이하 이것도 또 일반적인 식당에서 사용하는 그 의자와 식탁의 높이예요. 근데 좀 디자인을 예쁘게 한다고 좀 힙해 보이게 한다고 좀 네. 의자도 높게 하고 뭐 식탁도 높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또 아동들은 이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좀 일반적인 그 높이 정도만 지켜주면은 이제 아동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준으로 했고 메뉴가 한국이니까 당연히 한국어 표시가 다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영어로만 써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또 아동 청소년들이 메뉴부터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준을 넣었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은 또
카드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카드만 가능한 매장들이 있는데 아동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려면 현금 결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현금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기준을 넣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들어볼수록 나머지 기준 어떤 게 있나 너무 궁금한데 일단은 5개 중에 2개를 살펴봤고요. 퀴즈를 듣고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우리 유리 양이 내주실 거죠? 네, 유리양 그 대본이 대본 9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네. 거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읽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땡땡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차별, 2번 차력, 3번 차은우입니다. 복대님 왜 웃으세요? 그 아, 보기 들으시고 갑자기 막 미소가 문제가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특히나 3번 보기가 저는 복대님 무조건 3번 찍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요. 저 보기에 차은우가 있다고 그래 3번이지 이렇게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시고요. 1번 차별, 2번 차력, 3번 차은우. 좋습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 곡이 요즘 아주 유행이라고 하네요. 디토 뉴진스가 부릅니다.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이 너무 멀어서 say it out. 훌쩍 커버렸어, 함께한 기억처럼. 널 보는 내 마음은 어느새 여름 지나가. 기다렸지, all this time. Do you want somebody like I want somebody? 날 보고 웃었지만 do you think about me now? Yeah, all the time, yeah, all the time. I got no time to lose. 내 길었던 하루 난 보고 싶어. 라따따따 울린 심장.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라따따따 울린 심장. But I don't want to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은 너무 멀어서 say it out. I don't want to walk in this middle. 다 아는 건 아니어도 바라던 대로.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I want you so say it out. 난 just anybody. 너를 상상했지. 항상 다 있던 처음 느낌 그대로 난 기다렸지. All this time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라따따따 울린 심장. But I don't want to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이 너무 멀어서 say it out. I don't want to walk in this middle. 다 아는 건 아니어도 바라던 대로.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I want you so say it out. 네, 뉴진스의 신곡
기토 듣고 왔습니다.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권지킴이단이 정한 아동친화 사업장 인증 기준, 이런 기준들을 충족했다면 아동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카페다 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세부 기준으로는 셀프 서비스 코너의 높이라던가 의자의 높이, 식탁의 높이, 메뉴에 한국어 표시가 있다거나 현금 결제가 가능하냐, 이렇게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준 가볼까요? 네. 유리 양이 기준 얘기하면 네,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는 걸로 할게요. 유리 양이 얘기해 주세요. 일단 세 번째 기준은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안전하다인데요. 안전은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특히나 성인에 비해 안전 수칙에 미숙한 그런 아동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아동 친화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더 이 안전을 중요시해야겠죠? 이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제가 얘기하면 되나요? 네. 지금 조금 손발이 좀 안 예, 맞네요. 호흡이 안 맞고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세부 기준으로는 손님이 이용하는 공간이나 음식에 불필요한 위험한 물건이 없다, 이런 게 일단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뭐 장식이나 이런 걸로 좀 뾰족한 물건이라든지 좀 뜨거운 거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매장 공간에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위험할 수가 있겠고, 또 음식에 불필요한 위험한 물건이 없다, 이거는 왜 넣었냐 하면은 저희 인권지킴이단 청소년 중에서 어떤 식당에 갔을 때 뭐 이렇게 그 장식으로 음식에 뭐 이쑤시개 비슷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서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장식으로 꽂아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또 잘못하면 이제 아동들은 찔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위험한 물건이 공간이나 음식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을 넣었고요. 그리고 바닥이 미끄럽거나 울퉁불퉁하지 않다. 이제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계단이 있는 경우에는 계단의 너비는 120cm 이상, 단높이는 18cm 이하, 단너비는 26cm 이상이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좀 법적인 기준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 뭐 공연장 같은 문화시설이나 뭐 어떤 판매시설 같은 데서 사용하는 기준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계단에 대한 법적 기준, 이런 것들을 뭐 한 가지 기준만 저희가 적용한 건 아니고 좀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이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동문이 있는 매장의 경우에는 자동문이 닫힐 때 이제 사람이 아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센서가 작동해서 문이 이렇게 다시 열리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센서가 작동해서 문이 다시 열릴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네, 네 번째 기준은 뭔가요? 네 번째 기준은 제가 말해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아동 청소년을 존중하려 노력한다 이고요. 뭐 태도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세부 기준으로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손님을 대하는 태도나 예의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그리고 종업원이 아동 청소년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한다. 이거 이제 뭐 사장님이나 종업원들이 아동들을 대할 때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대하는 것을 좀 넣었습니다. 이렇게 막 초면에 반말하고 그러시는 것보다 존댓말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준으로, 요건 카페는 아니고 식당만 해당이 되는데요.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서울시 꿈나무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요 서울시 꿈나무 카드라는 거는 이제 신용카드처럼 돼서 나오는데, 이제 좀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들이 그 끼니를 뭐 식사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카드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서 카페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식당인 경우에는 요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이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섯 번째 기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하셨어요? 네, 저희 관악구 그러니까 청소년 인권지킴이단은 이쯤 되면 관악구 공식 행동대장으로 지정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관악구 청소년 인권지킴이단은 이미 알고 있는 곳이거나 또 인터넷 서핑을 통해 찾은 관악구에 위치한 아동 친화 사업장으로 조건에 충족할 만한 판단되는 그런 사업장이라면 거의 모든 곳에 직접 청소년의 신분으로 방문해서 이 인증 조건에 부합하는 곳인지 점수를 매긴다? 그런 방식으로 확인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추후에 사장님의 양해를 구해
가게가 지닌 인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나 사장님의 마인드 또한 재차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임시 선출된 사업장들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아동 친화 사업장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들만을 모아보았습니다. 네, 여기 대본에는 센터장님 부연 설명 돼 있는데 이제 설명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부연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시간이 3분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건너뛰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이제 4군데, 식당 3군데와 카페 1군데 이렇게 선정이 됐고, 요거는 저희 그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나 뭐 페이스북 페이지 이런 데에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양 활동 소감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어떠셨어요? 네, 살짝 긴데 매 순간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빛났던 올해의 인권지킴이단 활동은 제게 있어서 또 정말이지 유의미하고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지금까지의 저에 대한 성찰 또한 할 수 있도록 도모해준 것이 바로 인권지킴이단이었습니다. 이 덕에 저는 올 한 해 동안 외적인 성장도 컸지만 특히나 내적인 부분에서 정말 많은 성장을 이뤄낸 것 같습니다. 인권지킴이단 활동은 방송과 함께 제 인생에 찾아온 최고의 행운입니다. 네. 매 순간순간이 소중했던 인권지킴이단 활동, 항상 그런 것을 알기에 열심히 하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올해는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초등학생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시험도 공부할 거리도 많아져 일에 치이고 공부에 치이고 하느냐 제가 바란 만큼 열심히 활동하지는 못한 것 같아 조금은 아쉬움이 남지만 올해 활동을 계기로 내년에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일정 조율도 무엇보다 더 잘해내어 더 멋진 활동 함께 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센터장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퀴즈 빠르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3번 미래가 정답이었고요. 두 번째 퀴즈는 평등권 침해 땡땡 행위로 1번 차별이 정답이었습니다.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관악 FM이 함께 만드는 청소년 종합상담소 오늘 방송 마칠 시간이고요.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그 더보기란에 링크 들어가셔서 꼭 개인정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는 다비치의 매일 크리스마스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우리 유리양과 그리고 센터장님과 함께 인권 침해, 인권 활동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꼭 잡고 걷는 이 계절이 난 좋아. 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5시에도 잘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한번 화면 보면서 인사할까요?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처음이니까.